네, 네 번째 강좌 오브젝트 풀링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에 이걸 왜 써야 되는지 설명부터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만들고 있는 이 게임, 리듬 게임에선 게임이 끝날 때까지 노트가 생성되고 파괴되는 일이 반복될 겁니다. 객체의 생성과 파괴는 꽤나 소모적인 일이라서 사양이 낮은 모바일에선 버벅임이 간직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대로 게임을 즐길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생성과 파괴는 최소화돼야 됩니다. 여기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오브젝트 풀링인데, 오브젝트 풀링이라는 건 미리 객체를 필요한 만큼 생성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객체를 활성화해서 가져다 쓰고 필요 없을 땐 비활성화해서 돌려다 놓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는 바로 이걸 노트에 적용시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빈 객체를 하나 생성시켜 줍시다. 이 녀석의 이름 오브젝트 풀이라고 지어줄게요. 그리고 이 녀석을 위한 스크립트도 짜줄 건데, 스크립트 이름 똑같이 오브젝트 풀이라고 지어주겠습니다. 얘를 실행시켜 줄게요. 여기서 저희는 새로운 클래스도 만들어 줄 겁니다. 풀을 담고 있는 어떠한 정보를 담고 있는 객체 클래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public 클래스 오브젝트 info 객체 정보죠. 이거를 이제 인스펙터 창에서 수정할 수 있게 시스템 시리얼라이저블 이 키워드를 통해서 띄울 겁니다. 인스펙터 창에. 이게 없으면 인스펙터 창에서 나오지가 않아요. 자, 여기서 이제 정보 게임 오브젝트 geo prefab 이 녀석을 생성시키는 겁니다. 필요한 만큼. 자, 그 개수가 있어야겠죠. public int count. 자, 이제 어느 위치에 어느 부모 자식 위치로 설정할지 그 객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오브젝트 info 얘를 배열로 가져다 쓰겠습니다. 저희는 이 오브젝트 풀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가져다 쓰고 반납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공유 자원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오브젝트 풀 자기 자신에게 인스턴스라는 변수를 붙여줄 겁니다. 그리고 공유 자원이라는 뜻에서 public static을 붙여줄게요. 자, 이렇게 되면 인스턴스에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겠죠. 오브젝트 풀 인스턴스를 하게 되면 퍼블릭으로 된 것들 전부 다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상태로만 놓으면은 값이 없는 상태니까 여기다가 자기 자신을 넣어줍시다. 그리고 나서 Q를 하나 추가시켜 줄 건데 Q 타입을 저는 게임 오브젝트로 만들어 줄 겁니다. 바로 이 노트 Q가 하나의 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노트를 가져다 쓰는 거죠.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줄 건데 게임 오브젝트의 타입을 가지고 있는 Q를 리턴 시키는 insert Q 함수를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정보를 받아 주겠습니다. 임시 Q 게임 오브젝트 만들어 주고 저는 여기서 반복문을 돌려줄 겁니다. 그 반복 횟수는 카운트가 되겠죠. 인스펙터 창에서 저희가 채워 넣을 값. 저희는 이제 노트를 생성시켜야 됩니다. 그 프리팹이죠. 프리팹을 생성시켜 주는데 적당한 위치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비활성화 시킬 거니까 게임에선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생성시켜 놓고 필요할 때 그때 위치 정보를 주는 식으로 가져다 쓸 겁니다. 객체를 이제 생성했으니까 바로 비활성화 시킵시다. 그리고 이제 부모 설정을 해줄 건데 기존에 설정했던 노트 같은 경우에는 노트 매니저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가 부모였죠. 그래서 부모 객체가 존재한다면 그 객체를 부모로 삼아주고 부모 객체가 널 값이라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객체를 부모로 삼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제 세팅은 끝났으니까 생성한 객체를 Q에 넣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반복문이 전부 돌고 나면 Q에는 카운트 개수만큼의 객체가 들어있겠죠. 바로 이 Q를 저희는 리턴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리턴 시킨 값을 노트 Q에 집어넣어 줄 건데 노트 Q에 들어갈 오브젝트는 배열 0번째로 해주겠습니다. 게임을 만들다가 생성 파괴가 자주 이루어질 객체가 있다 싶으면 첫 번째 배열, 두 번째 배열을 또 만들어서 각각 다른 큐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풀링 구성 끝났으니까 이제 필요할 때 가져다 쓰고 반납할 줄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노트 생성 파괴를 다루고 있는 노트 매니저 거기로 가서 잠깐 주석 처리해 놓고 공유 자원으로 설정된 오브젝트 풀에 인스턴스를 참조해서 노트 큐에 접근한 다음 DQ 키워드로 큐에 담긴 객체를 빼내와 줍니다. 그리고 이 빼내온 노트 객체에 적절한 위치 정보 값을 준 다음 활성화 상태로 돌려줍니다. 주석은 이제 필요 없죠. 지워주고 노트 프리팹을 담고 있던 변수도 지워줍니다. 파괴 부분으로 가서 역시 주석 처리, 충돌한 노트 객체를 노트 큐에 onQ 키워드를 이용해 반납시켜 주고 비활성화 상태로 돌려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풀의 사용도 끝이 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저희는 노트의 이미지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올바른 판정에 맞춘 노트는 저희가 비활성화로 돌려버렸죠. 그런데 그 상태로 반납해 버리면 다음 돌아오는 순번 때 그 노트를 가져다 쓸 경우 이미 이미지가 비활성화된 상태일 겁니다. 이네이블이 펄스가 된 상태죠. 그러면 노트가 보이질 않을 겁니다. 이래서 노트가 활성화되면은 이미지 이네이블 값을 다시 true로 초기화시켜 줘야 됩니다. 그래서 노트 스크립트로 가서 스타트 함수를 onEnable 함수로 바꿔줄게요. 객체가 활성화될 때마다 호출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미지 컴포넌트가 계속 가져오면 그냥 쓸데없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널 값일 때만 가져오게 만들고 이미지 enable 값을 true로 초기화시켜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부 끝났어요. 이제 세이브하고 유니티로 들어가서 오브젝트 풀을 채워 넣어 줍시다. 노트 프리팹 넣어주고 대략 노트 개수는 15개만 생성시키겠습니다. 나중에 부족하다 싶으면 더 만들면 되겠죠. 부족할 땐 오르가 떠서 알려줄 거예요. 어쨌든 부모 객체 변수로 넣어줍시다. 이제 세팅 끝났으니까 바로 실행해 볼게요. 네, 하이러키 보니까 이미 노트들이 쫙 15개 생성되어 있죠. 그러다가 색깔이 변하면서 순차적으로 활성화되고 다시 비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Q의 특징인 선입선출 구조죠. 가장 먼저 있는 게 가장 먼저 꺼내와지기 때문에 차례대로 활성화 비활성화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브젝트 풀링을 이용한 노트 호출 바로 보았습니다.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번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